안녕하세요. GGA 지구를 지켜라 슬기로운 지구생활 GGA 시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GA 승은입니다. 안녕하세요. GGA 그림 마마 김선입니다. 분리수거 공부한 다음에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지난주에 엄마와 함께 분리수거 했었는데요. 제가 분리수거를 잘하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막 버렸었는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씻고 떼어내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똑똑하게 분리수거를 잘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도 우리 생활하고 아주 가까운 얘기,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말 쉽지 않아요. 겨울보다 여름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면 냄새도 너무 심하고요. 잘못 버리면 물도 줄줄 흐르고 너무 심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지구를 많이 아프게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일반 쓰레기처럼 음식물 쓰레기 자체나 처리 과정이 지구를 많이 아프게 하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에도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변화도 시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규모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 양의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 우리 한국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도 그렇고 우리는 쓰레기 순위가 늘 상위권이군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하루에 15,680톤에 달하고요. 연간 570만 톤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 양을 우리가 가름하기도 어렵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다음은 생긴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려야 하겠죠? 네, 오늘도 GGA 마마가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 그림 마마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원칙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아하! 그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인 거죠? 맞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들이 진짜로 먹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알쏭달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GGA 마마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글쎄요, 어떨 것 같아요? 달걀은 동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걀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해요. 정답은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요? 달걀 껍질이 일반 쓰레기였군요. 그런데 달걀 알맹이인 노른자와 흰자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버리게 된다면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GGA 마마님, 그럼 귤 껍질도 일반 쓰레기인가요? 그것도 좀 알쏭달쏭하죠? 귤 껍질은 부드럽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바나나, 사과,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런데 껍질이 딱딱한 과일이죠. 예를 들면 메론이라든지 파인애플 이런 같은 과일은 딱딱한 껍질이잖아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그럼 수박 껍질은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거죠? 어떡하죠? 수박 껍질은 딱딱하지만 동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돼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필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박, 또 호박, 통모, 배추 같은 크기가 큰 과일이나 채소는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째로 버리면 안 되고요. 잘게 부셔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버리고 싶다면 말려서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양파, 마늘같이 크기가 작은 과일이나 채소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는 건가요? 네,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 맞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이라든지 마늘 껍질, 쪽파, 옥수수 껍질, 콩 껍질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돼요. 아하,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땅콩, 밤 껍질은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견과류인 땅콩, 호두, 밤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복숭아나 감, 살구, 씨앗은 딱딱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니까요.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GGA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거친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지의 마마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닭뼈는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딱한 닭뼈라든지 갈비뼈라든지 또 생선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뼈에 살점이 붙어 있으면 살점은 음식물 처리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닷가재라든지 조개 등 껍질이 딱딱한 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줘야 돼요. 아, 음식물 쓰레기 분류가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서 분류 기준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기준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GGA 마마님, 저희 가족은 차를 자주 마시는데 차를 마시고 남은 녹차잎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녹차잎은 부드러우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녹차잎뿐만 아니라 다른 찻잎, 또 우리가 잘 마시는 커피가루 찌꺼기, 이런 또 한약재와 그 찌꺼기들의 종류들은 거의 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물에 젖은 채로 또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햇볕에 말려서 꼭 건조시킨 다음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그렇군요.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말려서 꼭 일반 쓰레기로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다가 또 유통기간이 지나서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히 약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나요? 약은 다양한 화학 성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안 되고요. 혹시 버려야 할 약품들이 있다면 포장을 다 뜯고 약들만 따로 모아서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에 갖다 주면 그것들을 따로 처리하게 돼요. 정말 지구를 지켜주는 일이 쉽지 않네요. 그러나 우리 GJ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믿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음식이나 재료를 살 때도 꼭 필요한 양큼만 양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또 구입한 후에는 잘 분리해서 기간 안에 빨리 소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먹을 만큼만 조금 양을 줄여서 조리해서 먹는 일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식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잘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GGA 마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구를 지켜주는 GGA가 되자고요. 지금까지 GGA 시연, GGA 승훈, GGA 그림 그림 마마 김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GGA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